안녕하세요 여러분. 골든타임이에요. 원장님, 이상하게 저번 달에는 강아지들이 서로 물어가지고 병원에 많이 찾아왔었어요. 강냥이들 물림 사고가 가끔 오는데요.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죠. 강냥이들은 왜 서로 이렇게 물고 뜯고 싸우는 걸까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겠죠. 영역이나 아니면 뭐 소중한 보호자 아니면 소중한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서열 다툼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발전과도 연관이 될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장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진짜로 사회화가 덜 되었을 수도 있겠죠. 강아지에서는 이 BDLD, 즉 빅독, 리틀독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유명해요. 이 교상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작은 아이들은 굉장히 겁이 없을 때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치와와나 포메라니안 정말 용맹하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온 세상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런 작은 아이들이 큰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앙앙거리고 있으면은 큰 아이들 입장에서는 킹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큰 개들이 훈련이나 관리가 덜 되었을 수도 있지만은 작은 개들 사이에서는 별일이 아닐 수 있는 다툼이 큰 개와 작은 개가 맞붙었을 때에는 정말 재앙이 일어나기도 해요. 가볍게 물고 하고 흔들었는데 작은 개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착한 강아지들도 다른 강냥이들에게는 극단적인 호기심이나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라브라도 리트리버 얼마나 착해요. 정말 천사인데요. 작은 개들한테는 꽤 무서운 아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양이들하고 개 사이에서도 다툼이 굉장히 많죠. 이건 굉장히 유명해요. 서로의 행동 언어가 매우 다르기 때문인데요. 가령 강아지들은 반가우면 꼬리를 막 흔들죠. 근데 고양이들은 꼬리를 흔들 때는 사냥을 하기 직전이에요. 강아지들이 반가워 하면서 꼬리 흔들면서 오면은 고양이들 입장에서는 얘가 나한테 지금 사냥하러 오는 건가? 하고서 엄청 겁나고 무서운 상황일 수가 있겠죠. 보통 보면은 착한 강아지들이 고양이들한테 한 대 얻어맞고서 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혹시 안 착한 개들은요? 고양이를 물겠죠. 따라서 강냥이들이 어릴 때 충분히 사회화 교육을 받아서 다른 개체들에게 익숙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큰 개를 키우시는 경우에는 더욱더 엄격하게 아이들을 관리하셔야겠고 서로 익숙하지 않은 개와 고양이가 만나는 것을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길냥이나 들개, 다른 야생동물들은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이 광염병은 아주 드물지만 정말 무서운 병이고요. 고양이들끼리 감염되는 고양이 면역결핍증, FIV라고도 하죠. 이런 질환은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강냥이들이 물리면은 보호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강냥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시키신 다음에 안정을 시켜 주셔야 되겠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나 방금 싸웠어. 나 아파. 나 화가 나. 나 무서웠어. 이럴 텐데 안정을 시켜 주셔야 돼요. 낮고 조용한 말투로 괜찮아 하고 안정을 시켜 주셔야지, 만약에 보호자분께서 너 물려가지고 너무 아프겠어 하면서 아이들을 갑자기 만지고 호들갑을 떠시면은 아이들한테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을 먼저 시켜 주시고요. 아이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가장 흔한 교상 부위는 팔, 다리나 머리, 흉부, 복부, 그리고 항문과 생식기 주변입니다. 이 부위를 잘 살펴보시고 피가 나지는 않는지, 아파하지는 않는지, 뭐 구멍이 나거나 멍이 들지는 않는지, 붓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털이 엉키고 젖어 있는 곳도 아주 강하게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외상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 당연히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통증, 붓기, 열감, 호흡 악화, 기력 저하 등이 있다면 병원으로 꼭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골절이나 내부 장기 손상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상처가 보기에 아주 작아 보여서 크게 문제 없겠다고 생각을 하실 때도 있는데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의 교상은 화동성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안쪽에서 불만 터진다는 이야기겠죠. 물론 개의 교상 또한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가 아주 작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상으로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은 보통 어떤 처치를 받나요? 공통된 것은 상모, 세척, 소독, 항생제 처치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엄청 아파하겠죠? 진통 및 진정 처치가 필요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 상처가 크잖아요? 이번엔 또 외과적인 수술을 받아야 될 수가 있겠어요. 괴사 조직 제거, 배액관 장착, 봉합 등, 거기다가 만약 흉강,
복강, 관절, 장기 손상 등이 있으면 정말 치명적인 결과나 큰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쇼크나 심각한 감염이 있으면은 아주 기나긴 중증 내과 처치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뭐 혈액 검사든 뭐 엑스레이든 초음파든 여러 가지 검사들도 반복해서 받아보고 치료도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받으시게 될 거예요. 교상 환자의 예후는 보통 어떤가요? 경미한 교상의 경우에는 상처 관리가 잘 되는 경우 예후는 매우 양호합니다. 심한 부상이나 괴사, 특히 BDLD 상황은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사망률은 10% 미만이라고 보는데 다만 흉부 교상은 15%가량이 사망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두부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치명적일 수가 있겠죠. 또한 당연하지만 광견병에 이환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IV, 고양이 면역결핍증 바이러스에 이환된 경우에는 그 자체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나거나 사망을 하지는 않지만은 합병증이 나타나기 쉬워지고 그에 의한 악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모니터링, 물리고 난 다음에 한창 뒤에도 또 한 번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실까요? 병원에서 초기 처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혈성 손상이 나타나기까지 5일 정도 걸릴 수 있겠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잘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 좋다 싶으면 재빠르게 수의사에게 연락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가끔 가다가 바로 꼬매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감염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봉합을 하지 않고 드레싱과 배액 처치를 하는 오픈운드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치료할지는 수의사의 의견을 따르시는 게 정말로 좋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반드시 봉합이 필요하고 어떤 아이들은 좀 천천히 봉합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거든요. 요즘 이렇게 날씨가 좋고 산책하기 좋은 계절에는 항상 이런 물림 사고가 너무 많아요. 동물과의 싸움 및 공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피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